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뭐 했냐면은 표준 확률 정규 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면 그 전 동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수업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수업을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표준 확률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은 이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이 예를 한번 보죠. 이제 표준 확률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원하는 것은 Z가 G가 1.47보다 크기를 바래.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얘네가 전체 확률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시메트릭한 딱 대칭 분포니까 여기 이제 반쪽만 이해를 해도 나머지 반쪽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는 요만큼을 알려주기 때문에 즉 0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값 Z, G까지의 값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두 50% 즉 0.5에서 이제 생각을 하겠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면 1.47보다 큰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에서 Z가 1.47보다 클 확률을 원한대. 그러니까는 전체 사건은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특정한 사건은 1.47보다 클 확률이 궁금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알고 있냐면 0에서부터 1.47까지의 이 확률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확률을 한번 찾아볼게요. 0에서부터 1.47까지의 확률을 찾으면은 1.47까지의 확률을 찾으면 1.4는 여기서 이 라인에서 찾고요. 0.07은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겹치고 있는 0.4292가 지금 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은요. 0에서부터 1.47까지 갈 확률은 0.4292 즉 42.92%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확률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궁금하냐면 1.47보다 클 확률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쪽은 전체가 뭐냐면 확률이 0.5잖아요. 근데 0.5 중에서 요만큼이 0.4292였으니까 이 확률은 0.5 빼기 0.4292라는 확률을 가지게 되겠죠. 혹은 50% 빼기 42.92%라는 그런 확률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7.08% 혹은 0.0708이라는 확률을 가지게 되겠죠. 지금 이제 종류별로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로 우리가 이 확률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두 번째는 이 확률 분포 이름은 Z라는 분포잖아요. 이 G라는 분포 위에 돌아다니고 있는 확률 변수는 G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G가 0.62부터 얘가 0인데 0.6이면 이렇게 약간 벗어났겠죠. 그래서 0.65부터 0.65면 약간 벗어났겠죠. 0.65부터 1.3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하래요. 이 확률을 계산을 하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은 어쨌든 0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G값까지의 이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빨간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전체 요 핑크 확률 즉 0에서부터 1.36까지의 확률을 내다가 빼기 무슨 확률을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0에서부터 0.65까지의 확률을 빼줘야 되겠죠. 즉 0.65부터 1.36 사이의 확률은 probability인데 Z가 1.36까지 즉 0에서부터 1.36까지 이 전체 확률에서 빼기 probability 0에서부터 G가 그러니까 Z가 0.65까지의 이 확률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1.36 사이의 확률을 찾아보면은 0에서부터 1.36 사이의
확률을 찾아보면 1.3 찾고요. 0.06 찾으면은 여기 겹치는 데가 0.4131, 즉 41.31%잖아요. 그러니까 41.31%에서 0.4131에서 빼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에서부터 0.65 사이의 확률을 빼야 되니까 0에서부터 0에서부터 0.65, 그래서 0.6 찾고요. 그 다음에 0.05를 이렇게 찾아주면 겹치는 데가 0.242잖아요. 24.22%잖아요. 그래서 빼기를 0.2422를 빼주면 약 17.09%가 우리가 알고 싶은 17.09%가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0.65에서부터 1.36까지 요 확률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은 마이너스 2.25부터 1.85까지의 확률이 궁금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은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냐면 잘 알다시피 0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g, z값까지니까 이만큼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0에서부터 1.85까지는 계산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0에서부터 1.85까지 찾아보면 1.85를 찾아보면 이게 지금 1.85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뒤에 있는 확률을 찾아보면 1.85를 찾아보면 아마 0.4678이 나오나 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궁금한 거는 1.85도 지금 궁금한데 1.85 단독으로 궁금한 건 아니고 마이너스 2.25부터 1.85까지 요 사이의 확률도 같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단독으로는 알 수 없잖아. 왜냐면 우리는 확률은 요만큼까지밖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따라서 대칭임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2.25 0에서부터 마이너스 2.25까지가 필요한데 이건 확률이니까 넓이잖아요. 넓이는 0에서부터 2.25까지의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에서 0에서부터 2.25까지의 확률을 찾아요. 우리 지금 위에 있는 표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찾아보면 0.4878, 즉 48.78% 정도 나오나 봅니다. 따라서 얘 더하기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은 요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은 95.56% 정도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쭉 다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0이면 1.21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0.5에서 그러니까 이 반쪽만 생각을 해서 0.5에서 계속 따져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은 1을 기준으로 설명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서 1을 기준으로 설명해 놓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1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건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는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면 여전히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확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이 빨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1에서 따지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만큼이니까 이것도 1에서 빼지만 얘도 빼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빼주려면 1에서 50%도 빼주고 또 요만큼 확률도 빼주면은 요 확률이 나온다. 이 뜻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50%에서 즉 0.5에서 이 확률을 빼주는 것이 좀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0%에서 그러니까 이 반의 확률인 50%에서 요거를 빼주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확률을 찾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1을 기준으로도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성질인데 성질을 한번 보죠. 무슨 성질이냐면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시메트릭하다. 그래서 반대쪽이 50%고 또 반대쪽이 50%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특정한 G값보다 작을 확률을 찾으려면 시메트릭하니까 이 값이나 G값보다 큰 값이나 똑같으니까 요 값을 찾는 게 낫다. 근데 이 값도 우리가 단독으로 못 찾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은 이만큼을 알고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확률을 찾으려면 0.5에서 이제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로 얘를 찾아가지고 빼주면 이 확률이 나올 텐데 이 확률은 이 확률하고 같으니까 따라서 이 확률을 이 확률 값으로 쓰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0.5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만 좀 더 쉬우니까 1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제 여기다가 나타냈어요. 한편 별거 아니고요. 똑같은 대칭이면 마이너스 G부터 G까지 마이너스 Z부터 Z까지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할 거면 0에서부터 Z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정규 분포표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여기를 계산하고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똑같은 똑같은 얘기의 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런데 얘는 보셔서 알겠지만 1을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오늘의 요번 주 숙제가 나갈 거예요.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0.5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0에서부터 1.67이 있으면 얘는 1.67보다 큰 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확률을 구할 거면은 일단 우리가 아는 확률은 뭐를 아냐면 이 확률을 하니까 1.67의 확률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1.67의 확률을 0에서부터 1.67의 확률을 찾은 다음에 0.5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1을 빼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요거 무시하고요. 0.5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숙제예요, 숙제. 출석 대체 과제. 자, 6.4 예제 6.4도 0.5를 기준으로 설명은 풀어 보시고요. 예제 6.5도 우리 교재 뒤에 있는 거 가지고 풀어 보시고요. 예제 6.7도 교재 뒤에 있는 거 가지고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0.5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교재를 안 샀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 제가 스캔본이 있으니까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일 출근해서 사실 지금 이제 일요일 밤에 지금 수업을 녹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낮에 방에서 녹음했더니 너무 생활소음이 심하고 밤에도 옆방이 너무 학생들이 떠들고 그래서 차라리 주말에 집에서 녹음하는 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그 파일은 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를 올려줄 건데 스캔본을 올려줄 건데 책을 안 사서 나는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를 안 가지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디든지 뭐 그런 우리 그런 서치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게 특정한 상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구글이나 무슨 뭐 네이버 이런 다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표준 정규 확률 분포 이렇게 딱 치면 딱 그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 버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를 이제 찾아주는 그 버전을 가지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나타내 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표를 보면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다 이렇게 해놓고 모든 확률 분포표는 여기에 이렇게 내가 뭘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우리 그림은 요만큼 알려주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들을 보고 찾아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가 안 잊어버리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안 잊어버리면 내일 아침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예를 보면 훨씬 쉬워. 뭐든지 글로 배우는 것보다 예로 배우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으로 와도 한 번만 봐봅시다. 이제 뭐 숙제가 뭔지 딱 정리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푸는 게 숙제인데
1을 기준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0.5를 기준으로 푸세요. 이게 출석 대체 과제예요. 오늘 조금 과제가 많다. 미안하고. 자, 어쨌든 시험 공부도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제 요 중요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식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하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배속으로 돌려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중요한 얘기고요. 자, 우리는 일반적인 fx에 대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즉 x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얘네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확률 변수는 x라는 확률 변수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구구절절한 사연 때문에 이렇게 못 쓰고 우리는 뭘 하냐면은 예쁘게 z로 딱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fg는 어쩌고 저쩌고 예쁘게 잘 표준화되어 있고요. 이 g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뮤는 0이고 시그마 스퀘어는 시그마 제곱은 1의 제곱인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이 Z 위에서 특별한 확률 분포 표를 보고 이제 왜냐면 적분이 어려우니까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이 아래 넓이를 계산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 자체가 힘드니까 적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확률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우리가 이 아래 확률을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무엇이 궁금하냐면은 얘가 궁금한 거거든. 얘가 궁금한 건데 이걸 여기로 돌려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중간고사를 봤어. 중간고사 볼 거잖아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게 궁금한 거야. 우리는 이제 인원이 80명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아마 노멀 디스트리뷰션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잘 했다면은 근데 중간고사는 뭐 이 얘기도 잠깐 할 거지 중요한 얘기 하다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 미안한데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할게요. 원래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도 우리 이 통계학 인문은 아주 특징이 있는데 중간고사까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뭐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이 굉장히 평균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그러고 기말은 갑자기 막 평균이 15점씩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는 심지어 제가 숙제로 내줄 거니까 거의 말하자면 오픈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적이 좋을 예정이고 이밸류에이션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변별은 별로 없을 건데 모두의 그러나 이제 앞을 알아야 뒤를 아는 거니까 모두의 어떤 복습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중간고사는 숙제로 치를 예정이에요. 한편 어쨌든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를 어쨌든 제가 잘 출제를 했다면 굉장히 높은 평균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출제를 할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뭐 이렇게 생긴 디스트리뷰션을 이뤄요. 어쨌든 이제 무슨 시험을 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걔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평균이 뭐 예를 들어 한 85점 정도 되는 평균인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좀 이따가 좀 다른 버전으로도 설명을 할 건데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이게 궁금하다고 생각해 볼까요? 75점에서 70점이라고 할까요? 70점에서 예를 들어 뭐 93점까지는 몇 퍼센트일까? 즉 70점에서 93점 안에 들어올 안에는 전체의 몇 퍼센트의 확률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계산을 못해. 왜냐면은 사실은 R이니 세스니 SPSS니 이런 애들로 계산하면 금방 계산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학부생이고 아주 인문을 배우는 입장이라서 이거를 적분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를 쓸 수도 없는 입장에서는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를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표준 정규 확률 분포는 얘를 알려주지 않잖아. 뭘 알려주냐면은 평균이 0, 분산이 1짜리인 Z값을, G값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요 내용,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죠. 좀 이따가 예를 들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좀 전에 예로 보면은 프로바빌리티가 궁금한데 어떤 프로바빌리티가 궁금하냐면 70점에서 뭐 93점이라고 아까 제가 그랬나요? 이런 프로바빌리티가 궁금한 거니까 프로바빌리티가 궁금한데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93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확률이 필요하냐면 X한테 확률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얘는 계산을 못해.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프로바빌리티인데 예쁘게 딱 있는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인 Z 위에서 봐야 되니까 Z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는데 다음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궁금한 것은 좀 중요하니까 진한 색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애초에 궁금한 확률 변수는 X라는 확률 변수로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하더라도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어서 적분이 곤란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그 X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이 85점이라 그랬나요? 제가 분산은 뭐 한 3의 제곱승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엄청 쉬운 시험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프로바빌리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70점에서 X가 93점 사이가 궁금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는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인데 궁금한 것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적분을 못해. 그래서 이걸 뭘로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값인 Z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Z값으로 어떻게 바꿔줘요? Z값으로 바꾸는 방법은 X에다가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그것이 Z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등호의 세 변에서 중간에만 뮤를 빼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은 부등호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유지가 되려면 여기도 중간에도 X에서 뮤를 빼고 시그마를 나눈 것처럼 여기도 좌변에도 A에서 뮤를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고요. 우변에도 B에서 뮤를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 얘가 각각 요런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한편 얘는 무엇이냐면 이 값은 무엇이냐면 이 얘의 이름이 Z잖아요. 그죠? 즉 이 Z에서 G에서 즉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에서 볼 수 있는 식으로 유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냥 예를 보면 되니까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냐면 평균이 5고 분산이 10의 제곱인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을 따지면은 평균이 5고 분산이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어요. X는 5의 10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확률은 1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여기에서 6.2가 이렇게 있으면 6.2보다 작을 확률이 궁금해요. 늘 얘기하지만 그냥 적분하면 되지만 적분이 어려워서 적분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probability x가 6.2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을 못해.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z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z로 바꿔주고 싶어요. z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에다가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쪽에 우변에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6.2에다가 뮤를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뮤는 5고 얘가 x라는 건 원래 노멀 디스트리뷰션 뮤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가 10인 것을 뮤는 5고 시그마가 10인 것을 원래 알려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프로바빌리티인데 시그마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10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뮤가 5로 생겼으니까 x 마이너스 뮤는 6.2에 잘못했죠. 뮤가 5라니까 빼기 5, 그 다음에 6.2 빼기 5는 5를 10으로 나눠주는 이런 값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이 값이 무엇이냐면 얘가 무엇이냐면 Z잖아요. 즉 우리가 요 바꾼 애는 프로바빌리티의 Z는 10에서 6.2 빼기 1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10에서 6.2 빼 1.2 요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1 요거 잘못됐네. 아이고, 요거 잘못됐네. 요거 어디 갔나?
요거 잘못됐네. 요거가 오타네요. 이게 아니고 얘가 probability의 z가 0.12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오타가 났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찾아주면 되고, z가 0.12보다 작은 게 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z가 0.12보다 작은 것은 어디다 자, 요렇게 생겼으면 z가 0이란 말이에요. 근데 0.12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있죠. 0.12란 말이에요. z가 0.1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한편 우리는 요만큼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냐면 50%, 즉 0.5잖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0.12는 어디 가서 찾냐면은 위에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0.12를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면 0.1은 여기 있고요. 0.2는 여기 있으니까 0.0478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0.5 더하기 0. 내려오면서 잊어버렸다. 0.5 더하기 0.5 내려오면서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그걸 계산을 하면 이 확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도 이렇게 기억력이 짧습니다. 원래 궁금한 Z라는 확률 분포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거 잊어버린 게 너무 데미지가 커서 말을 잘못했어요. 원래 궁금한 X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X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궁금한 확률이 있었어요. 이 계산을 못해.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꿨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요 식을 X를 Z로 바꾸면서, 그러면 X를 Z로 바꾸면은 뮤를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가 Z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규 확률 분포가 이렇게 표준 정규 확률 분포가 되면서 얘는 오타가 났어요. 프로바빌리티의 z가 0.12보다 작은 그런 확률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디 가서 계산할 수 있냐면 분포표에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계산한 퍼센트가 여기서 계산한 퍼센트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쓸 게 많은데 필기가 돼 있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늘 말하지만 수업했던 걸 다시 듣기가 너무 싫어서 이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매체로 들으니까 엄청 어색해서 정말 2번 듣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이 목소리를, 이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여러분들 훌륭하고요. 빨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다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게 궁금한 거예요. 원래 이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긴 디스트리뷰션이냐면 X라는 애들이 노는 디스트리뷰션인데 생긴 모양은 노말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5, 분산은 10의 제곱인 그렇게 생긴 분포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 애냐면은 이렇게 생긴 애인데 평균이 5였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은 뭐가 궁금하냐면은 2.9부터 2.9는 어디 이쯤에 있겠죠. 2.9부터 7.1에는 전체의 몇 퍼센트가 분포할 것인가.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자면 얘 계산을 못 한다니까.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얘를 Z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얘를 Z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평균을 일단 빼주고, 그지? X에다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니퀄리티를 똑같이 유지를 하려면 이 변에서도 좌변에서도 우변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겠어요. 산수 좀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산수를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0.21이 되고 우변은 0.21이 되나 봐요. 그런데 우리의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는 뭐를 알려주냐면 이 Z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0에서부터 특정한 값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대칭이니까 0에서부터 0.21까지 찾아서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5, 분산은 10의 제곱자리인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요 안에 분포하는 확률은 퍼센트는 Z 분포에서는 요 마이너스 2.21부터 0 마이너스 0.21부터 플러스 0.21 사이에 분포하는 확률하고 같다. 그래서 이 확률 대신에 이 확률을 계산해도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니까 또 이 예는 하면 저기 말을 잘못해서 이 예는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냐면은 사실은 뭐 제가 뭐 오타를 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강의 자료 이렇게 생긴 이런 강의 자료는 다 출판사에서 제공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올 때부터 이제 오타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뭐가 오타냐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kg인 추를 반복적으로 잴 때 측정된 무게는 이제 추를 반복적으로 재는데 맨날 똑같이 잘 안 재진다는 거야. 그래서 측정된 무게는 평균이 1kg인데 표준 편차가 20 마이크로그램 아니고요. 표준 편차가 20g이에요. 그냥 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측정된 값이 1kg부터 10 마이크로그램 아니고요. 10kg 이내에 있을 비율을 찾는 문제예요. 마이크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괜히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한편 1kg인 애하고 1kg인 애하고 10g인 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20g인 애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저기 뭐죠? 걔가 안 맞잖아요. 저기 메저먼트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안 맞잖아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단위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1kg은 1000g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g으로 맞춰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해볼까요? 반복적으로 잴 때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X라고 부르고요.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이 1kg이라 그랬으니까 1000이고요. 그죠? 1000g이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20이라 그랬으니까 분산은 20의 제곱이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궁금한 점은 뭐냐면 측정된 값이 1kg으로부터 얘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측정된 값이 1kg으로부터 10 마이크로 그램 아니고 10g 이내에 있을 비율이 궁금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궁금한 점은 probability인데 이게 왜 안 되죠? probability인데 자, probability인데 요 그냥 이거 읽어보면 얘 제가 지금 또 펜슬이 또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만 우리는 편집이 없는 과목이잖아.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죠? 편집을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10분 동안 수업하다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서 10분을 다시 날려버리고 다시 수업을 녹음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백이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keep going이에요. 이제 해보죠. 펜슬이 안 되면 그냥 읽을 거예요. 같이. 자. 어쨌든 1kg으로부터 10g 이내에 있을 비율이니까 10g보다 작을 수도 있고 10g보다 많을 수도 있으니까 10g씩 빼는 거야. 그래서 990으로부터 1010까지 있을 확률이 궁금하다잖아요. 근데 얘에 대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를 Z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를 Z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X에다가 뭘 빼요? 뮤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뮤가 100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뭘 빼요? 뭘 나눠줘요? 시그마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20이죠. 이렇게 나눠주면 좌변을 그렇게 했으면 중간을 그렇게 했으면 우변 좌변 다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990 빼기 1000에 20으로 나눠주고 여기는 1010 빼기 1000에 20으로 나눠준 확률을 계산을 하면 이 중앙에 있는 값은
중앙에 있는 값은 뭐가 되냐면 Z가 되겠죠. 그죠? 이 지금 제가 펜슬이 잘 안 돼요. 이거 조금 어렵겠다. 오늘 수업이. 얘가 Z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 이제 우리 산수 영재 출신이니까 제가 지금 펜슬이 잘 안 돼서 산수 영재 출신이니까 이제 같이 읽을게요. 990 빼기 1000을 20으로 나누면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0.5가 되고 우변도 0.5가 돼서 얘는 0에서부터 0.5 사이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확률은 0.3829 뭐 이렇게 나왔나 봐요. 즉 38.29%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됐어요. 이게 조금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끝이 났고요. 지금 이게 빈 공간이 나온 걸 봐서 알겠지만은 뭐가 설명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할게요. 펜이 잘 돼야 될 텐데 해볼게요. 약간 꽂아놨더니 잘 되네요. 자, 우리 시험 치는 거 생각을 해보자. 우리 시험을 치는데 시험 분포가 이렇게 생겼거든. 뭐 예를 들어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이 뭐 65점이고 분산이 10의 제곱이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평균이 65점이니까 예를 들어 55점부터 예를 들어 70 아니 80점 사이에 들어올 비율, 즉 확률,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한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이런 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뭐가 더 궁금하냐면은 내가 지금은 특히 올해는 다 절대평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 상대평가 했던 시절에는 35%가 A, 35%가 B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한 거겠지. 내 35%가 되려면 즉 상위 35% A를 주니까 얘가 35% 즉 0.351여면 이면 이 선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확률에서 궁금한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확률로 분포할까? 이게 궁금한 걸 수 있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어떤 특정한 확률을 자르는 선은 몇 점일까? 그러니까 상위 35%가 되려면 몇 점이 되어야 상위 35%가 될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요거가 해결이 됐어요. 요거가 어떻게? 여기 가지고 볼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은 Z로 바꾸어서 G로 바꾸어서 G 위에서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는 이 두 번째 의문을 찾으러 가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당장 몰라. 중간고사 보고 한 2, 3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표준 확률 정규 분포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표준 확률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기 요 확률을 알파라고 불러요. 알파라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알파라고 부르거든요. 이 이유는 잠깐 기다리세요. 통입의 추리극장이야. 2, 3주 있으면 우리가 이 의문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알파는 항상 알파라고 불러. 항상. 그리고 부르는 말도 좀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표준확률 정규분포표가 우리가 한테 알려주는 건 이걸 알려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만큼은 알려주니까 얘보다는 요 방향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항상 이제 고찰을 했던 거죠. 한편 얘가 알파라면 우리는 대칭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50%, 즉 0.5에서 항상 생각을 했지만 전체 확률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이 알파라면 나머지 반대 방향 여기는 누구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거든요. 맞나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 집단에서 모 평균은 뮤, 그지? 그 다음에 모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모 비율은 캐피탈 P,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X바, 표본 분산은 S의 제곱, 표본 그 비율은 P
캡 이렇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일반적으로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런 정규 분포하고 그다음에 Z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표준 확률 정규 분포는 좀 약간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되는 대로 생긴 분포가 있고 요렇게 생긴 예쁘게 생긴 우리 분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 뮤이고요. 여기는 평균은 0이에요. 그랬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가 궁금한 점은 얘가 예를 들어 상위 몇 프로면은 선이 무엇이니 혹은 얘도 상위 몇 알파 퍼센트면 선이 무엇이니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궁금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선을 우리 일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에타 알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에타 알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알파니까 요 에타 알파는 요거를 기준으로 요 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Z 분포에서는 항상 쓰는 용어가 있어요. 요만큼이 알파라면 Z 분포에서는 Z 알파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는 용어가 약간 달라지고 제가 펜슬이 지금 잘 안 돼요. 이 중요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자, 한편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태까지 본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태까지 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데 0에서부터 예를 들어 이게 Z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프로바빌리티에 Z가 0에서부터 큰 Z가 이거 스몰 Z라고 합시다. 스몰 Z1 확률은 몇 %였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돌고 있는 애는 누구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돌고 있잖아요. 이 안에 돌고 있는 확률 변수는 G라는 확률 변수가 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프로바빌리티인데 이게 선이라 그랬잖아. 에타 알파보다 예를 들어 X가 클 확률은 뭐예요? 그거는 알파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에타 알파까지를 항상 따지는 걸 봐서 알겠지만 얘가 지금 에타 알파 여기는 이제 지금 말하자면 대칭이니까 이게 50%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요만큼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요렇게 전체를 제시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굳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이거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굳이 자,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에서 얘가 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을 에타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알파라고 한다면 이만큼은 누구냐면은 1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치? 1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치?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프로바빌리티인데 X들이 막 놀고 있잖아. 그치? X들이 막 놀고 있을 때 이 에타 알파 선보다 작을 확률 에타 알파 선보다 작을 확률은 뭐라고 그랬어요? 1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1 마이너스 알파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프로바빌리티인데 여기는 Z들이지. Z들이 Z 알파보다 작을 확률은 뭐예요? 얘도 역시 이게 알파니까 이만큼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있잖아. 좀 전에 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그 성적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상위 35%일 선은 무엇일까? 몇 점일까? 이게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말하자면 알파는 0.35로 주어진 거예요. 알파가 0.35%로 주어지면 1 마이너스 알파는 몇 퍼센트겠어요? 65%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미지수는 뭐예요? 우리가 궁금한 미지수는 이거 에타 알파가 궁금하거나 혹은 Z 알파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따라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다 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는 하나의 방정식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는 누구냐면은 에타 알파
알파가 미지수잖아. 그지? 근데 이 에타 알파는 이름을 뭐라고, 에타 알파는 뭐예요? 에타 알파는 말하자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잖아. 그지? 그 probability x는 에타 알파는 보다 작을 확률은 1-알파야 혹은 1-알파 %야 이렇게 하는 이 방정식을, 이 확률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잖아요. 해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규 분포에, 요 정규 분포에 1 알파 %. 근데 1 알파는 원래 지금 확률 값이니까 퍼센트는 아니잖아. 그지? 이게 퍼센트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되겠어? 100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00 곱하기 1 알파 %의 백분율 에타 알파라고 불러요. 선인데 이름을 백분율이라고 불러요. 이 백분율을 결정 지어주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이 선의 이름은 뭐 이렇게, 이 수업을 하려면 왜 이렇게 무슨 오만 전자기기에서 소리가 다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선의 이름은 1 알파 % 백분율이라고 부르고요. 정말 생뚱맞은 이름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요. 이 %를 결정 지어주는 선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에타 알파는 결국 이 프로바빌리티 식을 풀어서 나온 어떤 선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이 선을 결정 지어주는, 즉 이 백분율을 결정 지어주는 선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1 알파 % 백분율 에타 알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러니까 좀 전에 똑같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어요?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따르면은, 요렇게 따르면 생긴 모양은 요렇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백분율 에타 알파라는 건 이렇게 선이 사실은 에타 알파라는 거고,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상위 %는 알파, 그러니까 오른쪽 끝 %는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거든요. 오른쪽 끝 확률은 알파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알파면 이만큼 1 알파가 될 것인데, 이 1 알파를 결정 지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쓰냐면, 좀 전에 봐서 알겠지만 이 안에 돌고 있는 애들이 x라는 확률 변수니까 x라는 확률 변수가 에타 알파보다 작을 확률은 1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식을 풀어서 나온 미지수가 누구냐면 에타 알파니까 이 에타 알파의 이름은 1 알파 % 백분율이다. 1 알파 % 백분율이다. 1 알파 % 백분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내용만 얘기를 하면은 망고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냐면 우린 이 위에서 계산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울게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궁금한 거였잖아요. 프로바빌리티에 x가 에타 알파보다 작을 선은 뭘 결정짓냐면 1 알파를 결정짓는 선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건데, 얘는 지금 어디 위에 있는 애냐면 이 위에 있는 애니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z값으로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요? 프로바빌리티에 z로 바꿔줘야 되니까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될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안 쓰여져서 그래요. 얼마 전에 펜촉을 갈았는데 잘 안 되네. 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걸 배우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Z로 바꿔줘요. 자, 그럼 여기를 Z로 바꿔주면 여기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에타 알파에
빼기 뮤하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어? 요거를 Z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래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요거를 결정짓는 선이 궁금한데 다 이 꼴이니까 Z식에서도 이게 다 이 꼴, 이게 이 꼴이고 이게 이 꼴이니까 얘네들도 다 이 꼴이니까 Z식에서도 요 식을 풀어주면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프로바빌리티의 Z는 시그마분의 에타 알파 마이너스 뮤는 1 마이너스 알파인 요 식을 풀어주면은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일반 분포에서 이 선을 참 이게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이 펜슬이 잘 돼야 되는 중요한 날인데 꼭 이런 날 잘 안 되더라. 잠깐만요. 잠깐 꽂아놓고 보면 또 잘 될 때가 있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이고야 안 돼요. 돌아갈 수 없어. 제 녹음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자 이거 안 되면 오늘 여기서 수업 끝내고 다시 이거 수리받거나 그래서 다시 할 거예요. 자 다른 펜슬을 쓰던가. 이제 됐어요. 자 우리는 역시 일찍 끝낼 수는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자 이제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일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선이 궁금했거든.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 식이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서 이 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Z 위에서 요 선을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Z 위에서는 무슨 선이든지 Z 위에서 있는 선은 Z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의 이름은 뭐냐면 사실은 이 선의 이름은 뭐냐면은 Z 위에서 있는 선이라서 이 선은 Z 알파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을 찾아주면은 요 선을 찾아주는 게 되거든. 근데 아까 확률은 있잖아. 아까 확률은 이 위에서의 확률이나 Z 위에서의 확률이나 밀도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확률값은 똑같이 계산이 돼서 확률값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의 경우는 말이야. 얘가 평균이 뮤이고 지금 저기 시험을 쳤는데 평균이 65점이고 분산이 10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알람은 울렸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중간에 얘기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돌려서 빨리 2배속으로 들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생겨서 이제 예를 들어 35% 선을 우리가 83점으로 끊었어. 예를 들어. 그런데 Z에서 우리가 이 Z 알파를 찾으면은 원래는 예를 들어 83점이야. Z 알파를 찾으면 얘는 분산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의 제곱이니까 이 35% 잘 찾아봐도 한 0.27 말을 잘못해 0.98 이 정도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선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그 몇 점이다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너무 표준화된 선으로 표현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나는 찾기를 이제 잘 들어요. 수업 시간이 지났다고 안 들으면 안 돼. 나는 찾기를 뭘 찾았냐면은 Z 디스트리뷰션 위해서 Z 값을 찾았어. Z 알파 값을 찾았어. 그렇지만 내가 궁금한 건 에타 알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주겠어요? 우리가 원래 여기다 쓰여져 있던 거라서 여기다가 쓸게요. 원래 우리가 찾기로는 어떻게 찾았냐면 중요하기로는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빨간 테두리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안 쓰고 다른 색으로 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를 찾았냐면은 Z 알파를 찾았어. 근데 Z 알파가 궁금한 게 아니라 Z 알파의 본연의 식 안에 있는 에타 값이 궁금한 거거든. 옛날에 산수점 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시그마를 여기다 곱하고 뮤를 이쪽으로 더하고 그래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옛날에 산수점 했잖아. 요 식을 계산을 하면 뮤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시그마 Z 알파, 시그마 곱하기 Z 알파 더하기 뮤 요렇게. 네, 제가 잘못 썼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미안.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에타 알파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에타 알파를 찾으려면 요거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곱하기 제트 알파 요거를 더해줘야 되겠지. 더하기 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선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표준확률 정규분포표든 혹은 그러니까 정규분포이든 간에 어떤 분포에서 궁금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얼마냐 이게 궁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위 몇 프로는 어디서 끊어지나 혹은 하위 몇 프로는 어디서 끊어지나 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선의 이름이 일반식에서는 에타 알파라고 부르고요. Z에서는 제트 알파라고 불러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에타 알파가 궁금하지만 이 에타 알파를 대놓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제트 알파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원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에타 알파가 궁금한 거니까 찾은 제트 알파를 가지고 에타 알파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걔는 어떻게 돌리냐면은 원래 제트 알파가 시그마 분의 에타 알파 빼기 뮤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에타 알파는 다시 돌리면은 시그마 곱하기 제트 알파 더하기 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찾기로는 제트 알파를 찾아놓고 그걸 에타 알파로 돌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예가 나와 있는데 마침 오늘 너무 이 펜슬이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오늘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는 리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리뷰는 필요 없잖아요. 이게 그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렇지만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설명이 중원부원